강남경찰서의 형사과장이 박나래를 수사하고 있는 범법인 광장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작년 12월 3일이었어요. 작년 12월 3일이면 2025년 12월 3일이네. 박나래에 대해서 박나래의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거는 뭐 그 일도 아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빵을 날린 거는 박나래였어요. 박나래가 이 매니저들을 고발을 갖다가 했어요. 어디에다가 고발을 했느냐? 용산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는데 혐의는 뭐였냐? 매니저들이 나를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 협박해가지고 돈 뜯는 걸 공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안 줬어. 그러니까 공갈이 기수가 된 건 아니고 미수였다. 그러니까 박나래가 먼저 그 매니저들한테 공갈 미수죄로 용산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 고발할 때는 뭐 어떻게 고발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쓰겠습니까? 어쨌든 변호사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감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변호사한테 1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내가 돈 한 푼도 못 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이제 캄다운 해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변호사한테 1억 주느니 그 돈 가지고 감정을 갖다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합의하는 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박나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갈미수로 그 고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매니저들은 그 박나래가 횡령했다고. 그 다음에 그 횡령 금액도 큰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그 고발을 했는데 어디에다 고발했느냐? 똑같은 용산경찰서에다가 고발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건이 막 섞일 수 있으니까 매니저들은 어디에다가 고발했냐? 강남경찰서에다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하고 매니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평상시에는 연예인이 갑이고 매니저가 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잖아요. 매니저가 갑이고 연예인이 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이 울트라 갑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좌관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들이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12월 8일에 또 고발을 갖다가 하는데 이번에는 혐의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폐기물 관리법, 보건범죄 단속법 이렇게 나가니까 그날 12월 8일에 박나래가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니저들이 그냥 있질 않았어요. 또 추가적으로 또 고발을 갖다가 했어요. 어디에다가? 강남경찰서에다가 12월 9일에 이번에는 뭘 또 고발 갖다가 했냐면 특수상해죄,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이런 걸 가지고 이때 이제 박나래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로펌 거기를 딱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그 범법인 광장의 변호사가 뭐라고 변명을 갖다가 했냐면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대화, 문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다.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실책이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일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주사 이모도 나왔고 뭐 링거 이모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러한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이날 12월 12일이었는데 이때 강남경찰서에서 드디어 수사를 착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이런 혐의를 가지고 그 와중에 박나래는 또 매니저를 갖다 고발했는데 언제 고발했냐면 12월 20일에
그러니까 박나래는 용산경찰서에다 고발하고요. 매니저들은 강남경찰서에다 고발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해가 넘어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 쭉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 직전에 강남경찰서하고 박나래 그 변호인하고 사이에 일정이 이렇게 쭉 조정이 됐는지 그 박나래가 어떤 기사가 딱 떴냐면 그러니까 2월 12일에 박나래 씨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딱 떴어요. 그러면은 2월 12일이면 목요일이고, 왜냐하면 13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설 연휴 직전에, 그 다음에 13일은 뭐 연휴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3일 그 오후부터는 좀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붕붕붕 뜨고 뭐 반차도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12일 날 박나래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나 보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막상 12일이 되니까 박나래가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다. 근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기에는 박나래 씨가 뭐 여기저기 뭐 막걸리 배우러 다닌다 뭐 그런 사진도 찍히고, 딱 봐도 뭐 물론 이제 마음은 불편하겠지.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무슨 안전 문제? 그 생각을 했더니, 나는 박나래는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만약에 내가 경찰에 딱 나가게 되면 현장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박나래 씨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BTS가 좀 있으면은 저 광화문에서 무슨 뭐 공연 같은 거 한대요. 그럴 때는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구름과 같은 인파가 뭐 26만 명이 온대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대요. 그날 제가 토요일인데 그날 방송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그 정도 급은 박나래 씨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강남경찰서 저기 그 송파하고 탄천 옆에 그 사이에 딱 있는 건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가나? 어쨌든 그런저런 변명을 딱 하면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를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 이후가 되니까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 다음 주나 갈래나?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사가 딱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 박나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에, 거기에 이제 경찰서장이 있고, 강남경찰서가 크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경찰서지만 그래도 그 경찰서 중에 경무관이 서장하는 경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총경이 경찰서장이거든요. 강남경찰서는 경무관이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그 경무관이 경찰서장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가 강남경찰서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강서경찰서, 이런 데가 경무관이 이제 경찰서장이거든요. 그런데 강남경찰서는요, 총경이 경찰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장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경찰서장, 총경, 그 다음에 그 과장들, 경찰서 과장은 그 계급이 뭡니까? 경찰서 과장은 경정이에요. 경정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백혜룡. 백혜룡이 경정이란 말이죠. 백혜룡이 수사과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영등포 경찰서인가? 거기 수사과장 했던 사람이 백혜룡인데, 마찬가지로 강남경찰서에도 총경 경찰서장이 딱 있고, 희한한 건 아닌데 지금 강남경찰서장이요,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여자가 경찰서장하고 있어요. 강남경찰서장. 이게 말이 되나? 경찰대 나와가지고 쭉쭉쭉 승진해도 지금 힘들 텐데, 알고 봤더니 지금 강남경찰서장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5급 특채, 경정 특채로 경찰 생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대 때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20대 때부터 경정을 했으니까 지금 총경이 돼가지고, 그것도 고참 총경이 돼서 강남경찰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강남경찰서장 밑에 경정과장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런데 그 강남경찰서에서 이 박나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일까요? 첫 번째, 그 형사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과가 있겠죠.
수사과하고 형사과는 박나래 사건뿐만 아니라 온갖 사건들을 다 이렇게 핸들링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강남경찰서의 형사과장이 퇴직을 했대요. 언제 퇴직했냐면 1월 31일에 퇴직을 했대요. 1월 말에 퇴직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컨대 저희 때도 그랬었어요. 저희 때도 이제 그 사법연수원 수료했을 때 그다음 이제 판사로도 가고 검사로도 가고 변호사로도 가는데, 그런데 뜻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컨대 내가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수사하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동기에도 있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서 특채를 하는데, 경찰에서 특채할 때 몇 급으로 특채하냐면 5급으로 특채하거든요. 5급이 뭐다? 경정이다. 그런데 검사가 되면 3급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사를 가지 경찰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검사 출신들은 변호사로서 이제 완전히 하한가 치고 있고, 경찰들은 진짜 우리나라 증시처럼 상한가를 쭉쭉쭉 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강남경찰서의 형사과장이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니까 이제 경찰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판사도 그만할 수, 평양감사도 그만두면 자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2026년 1월 31일에 퇴직하고 2월 초부터 출근을 했는데, 어디에 출근하느냐? 로펌에 출근을 했는데, 어떤 로펌이냐면은 광장의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률사무소는 김앤장이고 그 다음에 2위권이 광장, 태평양, 세종 이런 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에 2월 초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가? 저는 별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작년 12월 12일에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법무법인의 박나래 측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박나래는 의료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왕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변호사가 어디 소속이다? 광장 소속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박나래가 큰 돈 주고 선임한 로펌이 법무법인 광장인데, 그 박나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는 강남경찰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핸들링하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장, 수사과장, 그리고 형사과장 이런 사람들일 텐데, 강남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어디로 갔다? 박나래를 수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강남서 형사과장 출신의 변호사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강남경찰서에 있을 때 박나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지금 법무법인 광장에 와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박나래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장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박나래가 사건이 접수가 된 게 12월 5일 날 강남경찰서에다가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고발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법무법인 광장을 똑똑하고 노크했던 건 언제냐? 11월 달에 노크를 했대요. 사건 접수가 되기 9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말쯤 됐겠죠. 11월 한 20며칠쯤 됐겠죠. 그때 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그 법무법인 광장에 이야기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저 지금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A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혹시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딱 보니까 요즘은 검사들은 하는 일도 없고 앞으로 하는 일 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사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송파경찰서, 강서경찰서 뭐 이런 데도 되지만 뭐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이런 데도 좋지만 그래도 강남경찰서 먹어주는 데잖아.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우리 그 로펌에 아주 그냥 크게 도움이 되겠네. 제가 거기 대표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따봉따봉 그러면서 면접 보고 입사를 딱 결정을 하고 그게 언제냐? 11월 20 며칠이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퇴사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입사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2월 달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하고 1월 두 달이 그냥 훅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박나래 사건이 딱 터지고 박나래가 로펌 어디 좋을까? 전준철 변호사가 광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한 데가 유명한 데인가 보다 그러면서 광장을 갔다가 선임을 한 건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박나래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2월 12일에 박나래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인지 아니면 뭐 경찰서하고 조율이 됐겠죠. 뭐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쭉 연기해가지고 설 이후로 일정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의심이 가능합니까? 2월 달이면 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2월부터 2월 초부터 광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2월 12일에는 당연히 일하고 있었겠네. 그러면 제가 광장 변호사고 제가 박나래 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요번에 새로 입사한 강남경찰서 형사과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 박나래 씨가 뭐 몸도 지금 찌뿌둥하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뭐 전화나 한 통 해주시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었겠는가. 이런 의심받을 행동들을 왜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강남경찰서의 사건이 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광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 2위권 로펌인데 뭐 강남경찰서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처신은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박나래 씨는 훨씬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예컨대 박나래가 2월 12일에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면 이런 문제가 딱 됐어도 아닙니다. 그 변호사님 우리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냥 벽을 딱 치고 절대로 이거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도 강남서에도 뭐 누가 되고 그다음 나한테도 좋지 않고 하니까 전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실은 박나래 씨가 2월 12일에 몸도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진단서가 딱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화하거나 그래가지고 연기가 됐다라는 의심 받을까봐 오히려 박나래 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2월 12일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경찰서가요, 이제 기사를 갖다 쭉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뭐 또 분실했다며.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박나래 씨는 이렇게 범법인 광장 선임하는데 돈 얼마 들었겠습니까? 뭐 1억 들었단 썰인데 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몇 억은 그 수임료로 받아가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일이 얼마만큼 이렇게 늘어날지 모르니까 아마 박나래 씨한테 착수금 얼마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타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뭐 여러 명 이제 그 일 해야 되고 그러면 타임 차지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 쓸 바에야 그 고생했던 매니저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서운하지 않게 야 니네 얼마 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한 2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3억 줄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조금 속으로 뭐 부글부글 하더라도 그걸 못 해가지고 박나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은 이런 경우에 좀 처신을 잘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도 그렇고 김병기도 그렇고 박나래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는 참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경찰 입장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위기이자 기회이자 위기예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이제 검사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갖는 기관이 경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 그러한 실력 같은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걸 딱 보여주면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뭐 지금 이제 경찰이 대세지 이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어영부영하고 야 얘 우리한테 힘이 실렸네 이런 식으로 또 나가다 보면은 그 강한 역풍에 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